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제1강은 원시사회와 고조선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만을 골라서 정리를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이동할까요? 먼저 원시사회라고 하면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선사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이 유물유적을 외우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갈 거예요. 왜? 외운 뒤에 바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깨진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토기 조각을 맞춰보니까 이와 같이 끝이 뾰족하고 빗으로 그어놓은 것과 같은 무늬가 생겼다. 여러분,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단지 과거에 만들고 썩지 않은 유물을 통해서 오늘날의 학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복원을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끝이 뾰족한 이 토기는 뭔가 담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담아놓으면 뭐 할까요? 넘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면 땅을 이만큼 파고 묻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깨진 동학이 이 조각들이 강가나 해안가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면 강가나 해안가는 모래가 많지요. 모래에 각 박아놓고 썼구나. 그러면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가나 해안가에서 거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토기가 깨지면 깨진 조각을 가지고 강가나 해안가에 버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거주했구나.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깨져버린다. 그러면 깨질까봐 곡식을 담아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고 다닐 이유 없는 거죠. 놔두고 보관했겠구나. 그러면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 문양을 보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빗으로 그었다고 하는 빗살 무늬라고 하지만 빗이 있었을 리 없고 강가나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딱딱한 뼈다귀로 이와 같이 그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안을 현미경으로 잘 보니까 불에 탄 탄소, 탄화된 조, 피, 수수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탄화된 탄소는 썩지 않습니다. 탄소는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연대 측정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질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나온 탄소를 추출하고 오늘날 탄소를 불을 떼서 만들어 가지고 부피를 똑같이 하면 무게 달아보면 연대할 수 있죠. 그러면 농경 생활도 했을 거구나. 그런데 불에 태워서 놓았을 리 없는 거지요. 여기다가 놓고 익혀 먹다 태웠으니까 조리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몇 가지 사회생활을 복원했을까요? 자, 정착생활, 강가나 해안가에서 거주, 농경생활, 그리고 조리도구.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릇에다가 뭘까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담고 말 게 있는 거죠. 그럼 잉여 생산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면 인구가 증가한다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물유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커먼센스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복원해 볼까요? 자,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이 큰 돌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대개 한강 이남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가 밭 가운데 저곳은 돌이 많지 않은 곳인데 큰 돌이 이만큼 보인다. 파보면 틀림없이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115톤 나갑니다. 여러분, 큰 불도저인 굴레이다도 45톤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세워진 큰 불도저를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 돌을 자기가 죽은 뒤에 무덤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옮겨놨는지는 현재도 불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자기 무덤 위에 이 돌을 올려놨으니까 이 돌을 운반할 만한 사람을 지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계급 발생이구나. 그러면 지배자가 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식수 공급원에
이런 고인돌이 2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기니까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현대 공법으로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견칫돌을 대고 조각 내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고인돌이 일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자의 계급이 세습했다는 얘기고, 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권력은 강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유물유적은 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이런 민무늬 토기도 있고 또는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덧무늬 토기도 있고 덧띠 토기도 많이 있지만 항상 출제자가 노리는 법은 이 토기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 생활을 가장 잘 알려주니까. 또 하나 항상 노리는 부분이 이거지요. 이건 청동기 시대, 이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고를 해 보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청동제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즉 칼과 청동제 여러 가지 도구가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이 생겼더라. 가운데가 볼록하고 칼자루는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청동은 재질이 무르지요. 뭔가 합금을 해야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게 합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울 이유는 없죠. 주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연이 합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석이 합금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 계통의 청동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베리아 쪽의 청동기를 보니까 아연이 합금되어 있더라. 아, 그래서 시베리아 계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추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칼은 지배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구상에 철이 많고 청동이 적은데 청동기 시대가 먼저냐라고 하면 녹는 접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온을 낼 수 없으면 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는 이와 같은 청동기도 끝이 뾰족한 청동기가 또 발견되더라. 그런데 항상 이 옆에는 진흙덩이들이 구워져서 깨진 채로 발견되더라. 그러면 이 진흙덩이를 맞춰보면 이 칼이 들어갈 만한 홈이 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청동 주물을 부은 다음 식었을 때 이걸 깨버리면 칼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거푸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작할 수 있다라는 증거니까 독자적인 청동기죠. 끝이 뾰족하니까 세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출제자는 노리지요. 이건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지만 이건 철기 시대의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꼭 청동기만 사용했느냐? 철기 시대도 청동기를 사용하고 청동기 시대도 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복원을 해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이 둥글게 생긴 반달 모양의 돌칼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끈을 깨어서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삭을 알갱이만 훑었다는 기구입니다. 이거 석기지만 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억을 도와서 출제자를 제압하기로 합니다. 자, 무슨 톡이죠? 빗살무늬 톡이. 뭐지요? 반달 돌칼. 청동기 시대지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계급을 알 수 있는 유물로서 이와 같이 괸돌로 나 있는 것이 북방식 바둑돌처럼 잡석을 깔아놓은 것이 남방식입니다. 이건 똑같이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지만 시기가 다르지요. 이러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복원하는 학문을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하고, 고고학은 역사학의 보조 학문이지만 출제자는 주로 이 부분을 노리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교재 원시 고대사의 다음에 고조선의 형상과 발전입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선이 오래된 거지요. 조선의 옛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많이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전부 다 이유 없이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울의 종로는 보신각 종이 있는 도로입니다. 개포동은 옛날에 포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구였다는 얘기는 한강이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면 개버럭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한번 기억을 둬볼까요? 아저씨는 아기 씨가 있어서 아저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아줌마는 아기 주머니가 있어서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두고 사니까 옆에 내라고 하는 거고, 마주보고 자니까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단어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약간 변형된 형태만 있을 뿐입니다. 왜? 발음이 곤란할 때. 예컨대 몽고 지배기의 처녀들을 공출해 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처녀 아니지요?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인들이 모여 산 마을이 환향리입니다. 근데 환향리는 발음이 좀 어눌하지요. 그래서 화양리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건국대 옆이 화양리지요. 이런 얘기는 좀 논외지만 이런 욕도 하지요. 이처럼 약간 변형된 형태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접근할 때 단어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상계동 계곡이 이쪽이겠죠. 하계동 계곡이 아래쪽이고 청량리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죠.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처럼 단어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다 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도왔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왔느냐? 원래 중국의 기록에는 고구려도 있고 하구려도 있습니다. 원래 구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북한은 구려가 자기 시조라고 합니다. 정말 구리지요. 저는 여러분 백제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백제를 한번 볼까요? 일백백자의 건널 제자입니다. 어디선가 100번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이동해 온 사람이 세웠겠죠. 저 북쪽에서 고조몽의 아들 온조와 비료가 내려와서 비료는 인천 지역의 온조는 중량천 월릉교 근방,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기록에는 10제라고 나옵니다. 10번밖에 안 건너왔다. 좌우지간 건너왔지요. 아, 유의민이 세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위에 압록강 유역의 장군총이 돌무지 무덤이고 서울의 석천동 고분도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들이 이동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구려의 유임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유추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에 관한 내용은 기록이 뭐밖에 없느냐? 출제자는 항상 노립니다. 뭘? 단군 신화를. 뭐 신화는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우리 시대. 제가 기억을 돕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 오늘부터 독학사, 국사 공부 열심히 해야 쓰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은 것은 여지껏 국사 공부 안 해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항상 이면에 감춘 내용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억을 돕습니다. 단군 신화는 고조선에 관한 건국 과정을 알려주는데 가장 오래된 책이 고려시대 삼국유사입니다. 뭐라고요? 삼국유사. 삼국유사를 유심히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죠. 자, 원래 삼국유사를 이련이라고 하는 성녀가 지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오래전에 EBS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애우지 말라는 뜻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형태의 얘기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자에게, 자자손손 EBS 입으로 쭉쭉 전해집니다. 근데 말은 간단한 언어로 전달되다 보니까 윤색되고 부풀리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서 동그라미 형태가 세모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지. 이때 한자가 들어오면 이대로 기록에 남아버립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책이 존재했는데 이 역사책이 뭐냐 하면 고구려의 유기백권,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어딘가에 옮겨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을 보고 썼다는 책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이 책을 보고 썼다는 책이 무슨 책이냐? 구삼국사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고려 초에 그 누군가가 썼는데 누가 쓴지 모르고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지 어떻게 알죠? 이 책을 보고 썼다는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책을 보고 김부식이라는 분이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적 사관에 의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얘기 빼버리겠죠. 신화는. 근데 이 책을 보고 야, 너 너무 빼먹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쓰고 남은 일들을 적은 것. 이게 남을 유자의 일사자입니다. 웬 한자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쉽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빼버린 걸 당연히 여기서 썼겠지요. 그러면 이 책은 이 책을 보고 썼다고 그랬고, 이 책은 이 책을 보고 썼다고 그랬고, 이 책에서는 이걸 보고 썼다고 그랬으니까 다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존재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2333년 전 단군 왕검이,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벌을 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때 하늘에 사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속세를 굽어보니까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하더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더라.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을 교화하고 있었다. 형벌, 선악, 곡식, 수명 등 362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이때 옆에 굴에 살던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너희들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고 지내라. 그랬더니 호랑이는 약삭빠르게 도망가고 곰만 멍청하게 남아서 새 일에 21일 만에 여자로 변했다. 이게 웅녀다. 옥녀 아니죠. 웅녀입니다. 이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단군 왕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단군은 원래 우리가 당갈이라고 하는 고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갈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무당을 당갈 또는 당골렘이라고 하지요. 무당은 제사를 지내지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다 했으니까 무슨 사회? 그렇지. 제정일치사회. 아사달은 평양입니다. 아, 평양에 도벌을 했구나. 원래 이렇게 방점이에요. 아사달. 이런 건 기억할 이유 없죠. 환웅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환웅은 단군의 파더, 아버지지요. 우리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켰다. 아, 우리는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민 사상을 알려준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선민 사상. 홍익 인간, 인간을 널 이롭게 할 만하다. 아, 그러면 이건 인간 본위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교화한다. 그러면 나쁜 일 한 사람을 올바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법이 한서지리지의 세계 조항이 전합니다. 남을 죽인 자는 즉시 처형한다. 남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생명 존중 사상. 그러면서 보복법이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라고 하면 곡물은 농사지에 나오죠. 아, 농경사회구나. 배상한다. 네 것과 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사유재산제도 있구나. 농경사회 사유재산. 그런데 도둑질한 자는 노예로 삼거나 아, 그러면 노예제도 있구나. 이걸 면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배상한다. 그러면 법에 문제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도둑질한 자는 노예로 삼거나 이걸 면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배상한다. 그러면 55만 전 넘치면 남지요. 걸려도 5만 전은 남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고조선에서는 스케일이 큰 도둑놈은 살만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미풍양속을 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쟤는 50만 전을 배상하고 노예를 면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놈은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지키면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큼 도덕을 숭상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중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연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면 아, 이때도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구나. 쑥과 마늘, 여러분 우리 민족성과 아주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념 마늘입니다. 고추, 담배, 호박, 고구마, 감자 다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고춧가루 있는 김치 없지요. 소금에 절인 백김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누구 때부터 드셨다고?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냄새 많이 나더라도. 21일 그럼 여러분 세일에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지금도 세일 동안은 숯과 고추를 달아놓지요. 웅녀와 환웅 그러면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연맹을 했더라. 그래서 나라가 커졌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다 애우기 불편하고 힘들면 요것만 기억합니다. 제정일치사회. 그리고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연맹을 했다. 그리고 단골의 아버지는 환웅이니까 선민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지금부터 기원전 2333년 전이면 중국의 전설 속의 왕입니다. 중국 너희 전설 속의 왕 때 우리나라도 생겼어 임마 라고 하면 중국과 대등하다는 뜻도 있는 거지요. 그래 자주성이다. 하나 더 가볼까요?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 삼국유사는 언제나 출제자가 출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려시대에 몽고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삼국유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몽고에 대한 우리의 저항의식이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과 삼국사기가 쓰고 남은 일을 적었는데 삼국사기는 합리적인 사관이라는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신화를 뺐고 삼국유사가 적었다. 그만큼 원전에 가까운 것은 삼국유사겠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1년이라는 승려께 써서 신 것이다. 하나 더 가볼까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는데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 빼버리겠죠. 왜? 유학자니까. 근데 남은이를 썼으니까 당연히 불교 관련 기사 많겠지요. 출제자가 또 노립니다. 아, 불교에 관한 얘기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단군조선도 있고 기자조선도 있고 위만조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한 헤어스타일이 뭐예요? 그렇죠. 상투입니다. 꽉 잡아 매놓으면 머리 감을 일 없지요. 근데 우리나라 고유한 헤어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장발이고 저 우쪽에 있는 북방민족은 변발이에요. 가운데만 홀라당 황비용처럼 깎아버린다든가 머리 위에 접시를 엎어놓고 가장자리만 깎는 우리가 속칭 주변머리 없다고 그러지요. 저 베트남 쪽은 삭발입니다. 헤어스타일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민족이 곧 중국과 다르다. 이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상투를 들고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조선 다음에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초기국가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기록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반 페이지밖에 없다. 어느 책이나 똑같습니다. 삼국지가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조조의 이 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입니다. 그런데 윗나라 역사를 기록한 동쪽의 오랑캐 전에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을 도와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폼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건 중국 사람이 쓴 거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을 썼으면 그들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산이 험하고 들이 적어서 죽도록 일을 해도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일하다가 굶어 죽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남을 침략해서 식량을 뺏었다가 먹고 살 겁니다. 그러면 본업이 약탈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인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계곡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간수를 먹고 자란다. 사는 게 투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노는 일이 돌멩이로 머리통 때리기, 막대기로 배 찌르기 하고 논다. 얼마나 강인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전투력이 강합니다. 아, 그러면 고구려는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약탈 혼인이에요. 대릴사이제. 이들은 웬만하면 죽여버립니다. 강인하지요. 아무한테나 대듭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그 큰 제국이지만
고구려의 강개토왕의 개마 기병에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런 유행어가 나타날 정도예요. 고구려 요동지방에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웠던지. 고구려 약탈. 부여는 산이 넓고 들도 넓어서 먹을 게 풍족합니다. 여러분 쌀국에 인심나지요. 먹을 게 많으면 푸근하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사만은 말 그대로 북한과는 달리 토지가 비옥합니다. 제철 행사도 2번이나 있어요. 씨 뿌리는 날과 수확하는 날. 그게 바로 단오 계절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는 존재하죠. 또 하나 이들은 소도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여러분 이 소도의 소떼가 여러분 주변에 무당집을 보면 큰 장대에 빨간 깃발을 걸어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지역이라는 소떼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유물입니다. 신성지역을 표시했구나.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고 제사를 지내는구나. 도둑놈이 잡아가도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신성지역이니까. 그리고 옥조와 동해 중 동해는 오늘날의 강원도 영동 지방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책화제도. 남의 지역을 침범하면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배상금을 낸다는 것은 교역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자급자족이 가능했겠구나. 자, 여러분 제가 다시 기억을 도울게요. 원시 사회는 유물유족으로 이 시대를 보관한다.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세형 동검, 거푸집만 기억해도 사지선다형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건국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은 삼국유사에 있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쓰고 나문의를 적었기 때문에 원전에 가깝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단군왕검 재정일치, 웅녀와 환웅의 결혼, 그러면 연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교화한다라고 하면 생명존중사상, 농경사회, 사회재산제도, 그리고 뭐 해야 먹고 살기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스케일이 큰 도둑질. 왜 그랬느냐? 미풍양속을 중요하겠다. 다음의 나라가 여러분 초기국가. 초기국가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중국의 이 나라 역사 속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 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반 페이지밖에 없는 이 기록은 중국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한테 맞은 얘기는 안 쓰겠지요. 자기들이 혼내준 얘기만 썼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입장이니까. 따라서 부여는 먹을 게 넉넉하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잘 지낸다. 근데 고구려는 어때요? 산이 험하고 들이 적어서 죽도록 일해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니까 본업이 약탈이다. 웬만하면 죽인다. 여러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기억을 도와드리죠. 고구려 개마기병은 유럽의 로마의 중장보병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2,000명에서 20만 명을 해치운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수레바퀴 양 바퀴 옆에 큰 칼날을, 강철로 된 칼날을 달고 이들은 소리도 지르지 않고 말없이 달겨들어서 수레를 밀고 가버리면 다 허리가 두 동박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큰 칼날이 돌아버리면.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북한은 고구려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탈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 하늘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되는 거죠. 하늘에 대한 제사는 다 있습니다. 부의 영고, 고구려의 동명,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사만의 단호와 계절주, 이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문제를 낼 리는 없지요. 한 단계 사고 과정만을 원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다. 여러분 책화 어느 나라였어요? 그렇죠. 동해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었지요? 다른 지역을 침범하면 배상금을 내는 제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사만은 소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로 남아있다? 그렇죠. 무당집에 큰 장대에
빨간 깃발을 달아놓는 것 신성제기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옥절은 골장제. 여러분 옥절하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한테 공납 안 바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로 머리통 때리기 하고 논 친구들이 옆에서 공납 안 바치면 놔두겠어요? 고구려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맨날 소금 져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도 고구려인들한테 얼마나 맞았던지 죽어서도 한 개 가족 단위로 묻힙니다. 이게 골장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면일이 제도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델사이 제도는 약탈혼인이지만 민면이 제도는 매매혼인이지요. 이처럼 일강에서는 원시 고대 사회와 고조선 그리고 초기 국가에 관한 내용 중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들은 칠판에 보이는 유물유적 그리고 고조선의 단군신화 초기 국가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1강을 마무리합니다.